최근에 발표된 경제보고서 하나가 캐나다를 정말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경제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오늘 캐나다 경제가 마주한 이 갈림길, 그 의미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마이너스 1.6%. 이건 캐나다 경제가 지난 2분기에 갑자기 뒷걸음질을 쳤다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뭐랄까, 순탄하게 잘 달리고 있던 캐나다 경제가 갑자기 거대한 벽에 그냥 쾅 하고 부딪힌 느낌이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급격한 하락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충격적인 경기 하강,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그 속사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1.6%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요. 무려 7분기,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지던 성장세가 처음으로 꺾인 거거든요. 게다가 하락폭도 팬데믹 이후 가장 컸고요. 전문가들이 한 0.6% 정도 위축될 거라고 봤는데 그 예상을 거의 3배나 뛰어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괜찮았던 줄 알았던 1분기 성장률마저 더 낮게 수정됐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런 깊은 하락은 정말 수년 동안 본 적이 없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럼 두 번째, 무역전쟁이 남긴 큰 상처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경제 위축을 불러온 걸까요? 그 주범을 한번 찾아보죠. 도대체 무엇이 캐나다 경제를 이렇게 세게 흔들고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은 놀랍게도 국경 너머에 있었습니다. 네, 범인은 바로 무역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전체 수출이 무려 7.5%나 급감했는데요. 이게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엄청나죠? 그중에서도 캐나다 수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는요, 거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말대로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산업기계나 여행 서비스 수출 같은 다른 분야도 큰 타격을 피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수출이 무너지니까 캐나다는 2분기에만 무려 19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번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흥미로운, 아니 더 걱정스러운 점은요, 문제가 단순히 수출 부진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캐나다 국내 기업들마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팬데믹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이건 경제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자, 세 번째, 캐나다의 놀라운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악재 속에서도 캐나다 경제를 굳건히 버티게 해준 의외의 힘이 있었거든요. 바로 내수 경제의 반격입니다. 지금 캐나다 경제는 딱 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수출이랑 투자가 부진해서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안에서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돈을 쓰고 집을 사고 또 정부 지출도 느리면서 경제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거죠. 숫자를 보면 그 힘이 확 느껴집니다. 가계 지출, 정부 지출, 주택 투자 모두 연율로 환산했을 때 4에서 6%대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어요. 바로 이 강력한 국내 소비가 무너지는 수출의 충격을 흡수해준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톡톡히 한 겁니다. 물론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국내 소비의 힘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몬트리올 은행의 한 전문가도 지금은 위안이 되지만 이 모멘텀의 지속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다가오는 경기 침체의 위협입니다. 만약 이 든든한 내수마저 흔들린다면 캐나다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단어, 바로 경기 침체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경기 침체, 영어로는 리세션이라고 하죠. 이게 뭔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2분기 연속으로 감소하는 경제 쇠퇴 기간을 의미합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이게 핵심이에요. 현재 캐나다는 공식적인 경기 침체까지 딱 절반 와 있는 셈입니다. 1분기에는 성장했고 2분기에는 위축됐죠. 이제 모든 것은 3분기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3분기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그때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금리에 쏠린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시선은 이 상황을 바꿀 힘을 가진 단 한 곳, 바로 캐나다 중앙은행의 결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은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당장 금리를 내려서 힘든 수출 기업들을 돕고 경기를 부양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튼튼한 내수 경제를 믿고 혹시 모를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서 금리 인하를 좀 더 미뤄야 할까요? 정말 딜레마죠. 금융시장의 예측을 보면 이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9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예측과 그대로 둘 거라는 예측이 거의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말 그대로 동전 던지기나 다름없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격렬한 무역 전쟁 속에서 과연 캐나다의 강력한 내수 경제만으로 경제 전체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몇 달간 캐나다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